자, 신성 델타테크 보실 건데, 자, 우리 가족분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기억하세요? 자, 어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주가 관리 좀 들어올 수 있다. 누가 관리해요, 여러분들? 이 주가 관리는. 세력이 하겠죠? 세력이 여기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증거?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한번 사이클이 싹 나와주고 나서 이 업사이클이 강하게 단기간 안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점 대비해서 주가를 쭉 빼지 않고 과대 낙폭을 심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이 자리에서 딱 멈추고 반등 나오게 만들어주는 이 주체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세력밖에 없어요. 세력밖에. 신성의 주가는 세력이 관리해주고 있다. 자, 그럼 왜 관리할까요? 우리가 이것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왜 관리를 할까요? Why? 왜? 당연히 세력들이 주가 올려주려고 하는 거겠죠?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고 싶어서. 세력들이 왜 신성을 왜 버리지 않았을까요? LK99이 진짜라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물론 우리한테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성의 세력들 입장에서는 진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초전도체 LK99이 아직까지 재밌는 재료인지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재료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LK99 아직까지도 우리가 흥분시킬 수 있는 재료입니다. 얼마든지 호재성의 기사로 주가 살짝만 올려놔도 개인들이 다 달라붙는다고요. 그러면 세력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주가를 올려놓고 원하는 위치에서 물량을 다 떠넘길 수가 있어요. 왜냐? 매수세가 받쳐주니까.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얼마든지 매수세를 이끌 수 있을 만한 흥분 고조 상태에 들어있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주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 안에서는.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테마가 어정쩡한 종목들, 물론 AI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좋지만 초전도체에 비교해서 어정쩡한 테마에서 수익을 내기 좋을까요? 아니면 초전도체 같은 테마에서 수익 내기 좋을까요? 그래서 세력들이 얘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세력들은 주가 관리에 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 보시면 뭐 파워로직스나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갔었던 종목들 과대 낙폭이 심했습니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네가 바닥을 다지는 시간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성 같은 경우는 공시를 보시면 투자 위험 종목에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언제 해제가 되냐? 9월 1일부터 판단을 해요. 9월 1일부터.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9월 1일까지는 주가 관리 들어올 거다라고 했죠. 근데 9월 1일날 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날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씩 수년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날 만약에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루씩 수년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위험에 해제되기 위해서 지켜줘야 되는 어떤 가격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주가 관리에 세력들이 들어갔다. 물론 지금 이렇게 투자 위험에 걸리게 만든 것도 세력이에요. 이걸 빌미로 투자 위험을 빌미로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건데 어차피 투자 위험이 아니었어도 조정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 세력들은 이런 일정들, 다음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일정들이 미리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완벽한 플랜과 설계하에서 주가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제 그 ACS, 미국의 화학회죠. 미국 화학회고 미국 화학저널 1위입니다. 1위. ACS에서 논문이 하나 올라왔죠. 어제 보여드렸어요. 아론 월시라는 사람, 그리고 칸타 오가라는 일본 사람, 캐스퍼 톨버그라는 이 사람까지 3명이 논문을 작성해서 납 아파타이트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했어요. 이 납 아파타이트가 지금 LK99의 몸체가 될 수 있는 납 인해석인데 이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겁니다. 얘가 지금 독일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칸타 오가라는 일본 이 학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질의응답.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성 관련해서 주가 흐름과 방향성,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영상을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이 영상을 분석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채널이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유튜브 2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정말 우리 가족분들 아니면 제가 불가능했다 생각해요. 제가 영상을 준비할 때 물론 진정성 있는 방송, 그리고 신뢰도 있는 방송, 신속한 영상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물론 가족분들이 제 영상을 믿고 따라와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시사 뉴스 주식 채널이 몇만 개가 되는데
그 안에 20위가 됐다는 거는 앞으로도 제가 공신력 있는 방송, 신뢰도 있는 방송, 진정성 있는 방송, 질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저희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유튜브 순위가 20위권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제가 키움증권 5만원 모바일 금액권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총 200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 포켓 금융상품권 5만원권이고요. 사용 기간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쓰시면 되고 키움증권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선착순으로 진행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또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이 이벤트를 끝나고 나서도 새로운 이벤트도 또 생각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키움증권 모바일 상품권 이벤트에 사용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등록 방법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이 상품권을 보내드리면서 이 등록 방법을 같이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감사와 여러분들의 응원에 대해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준비한 기획 이벤트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만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선착순 200명에게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과 사용 방법을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드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입장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서는 초전도체 관련된 무료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구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국내외, 해외, 국내에서 나오는 최신 정보들을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특허본이 수정이 됐죠. 그 내용까지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어제 오전에 드렸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해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체크해서 뭐 스탠퍼드 대학이라든지 에머리 대학에서 연구했던 연구 성과 LK99 관련된 연구 성과와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 논문이 특허가 업데이트된 내용과 그거에 대해서 네이처의 어떤 막스 플랑크 연구가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신속하게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서 호재와 악재를 우리가 빠르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정보들을 제가 호재와 악재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드리고 있는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에는 선착순이 없고요. 우리 가족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에도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제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혹시나 답장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은 간혹 가다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문자를 보내시고 영상의 댓글에다가 핸드폰 번호 끝 4자리를 남겨주시면 제가 누락된 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가장 먼저 답장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5만원 이벤트와 텔레그램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오늘 오후 장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6분이고요. 자, 어제 제가 이 ACS 에너지 여기가 이제 미국의 굉장히 공신력 있는 저널인데 여기에 학자들이 논문을 실었어요. 그 논문의 주된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들? 지금 LK99의 그 몸체가 결정체가 뭐예요? 납아파타이트, 납인해석이에요, 여러분들. 납인해석인데 중요한 거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 팀, 이 맥스라는 막스 플랑크 팀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들? 이 납인해석은 그냥 절연체일 뿐이다. 자기들이 이 LK99의 납인해석 몸체에다가 붙어 있었던 뭐 CO2S도 있고요. 이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를 시켰대요. 불순물을 다 제거를 시켜서 결정체만 보고 테스트해보니까 뭐다? 이거 초전도체 아니고 전도체 성질을 안 가지고 있어. 그냥 절연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ACS에서 어제 나온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동안의 네이처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반박하는 내용은 안 올라왔었어요. 근데 ACS가 딱 막스가 절연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짚어낸 거예요. 야, 그거 절연체 아닐 수 있어. 너네 그렇게 단정 짓지 마.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스가 주장했던 게 이 절연체의 상태를 주장한 건데, 이 ACS 논문 썼던 교수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맞아, 이거 원래 절연체가 맞는데 이게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뭐가 된다? 제로갭이 발생돼. 제로갭 상태가 발생되면서 절연체가 전도체의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초전도체의 어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논문에 정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팩트예요. 그래서 이제 칸타 오가와라는 이 일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ACS 소속인데 ACS에다가 논문을 같이 올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칸타 오가와가 어제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제로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납 인해석 PB 6P 채널의 매혹적인 놀이터. 자, 매혹적인 놀이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채널이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채널을 얘기합니다. 원래 전자라는 거는 전류를 타고 막 이동할 때 저항을 엄청나게 받아요, 여러분들. 그죠? 원자의 저항, 뭐 물질의 저항, 저항들을 받는데 이 전자가 저항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채널이 LK99 내부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채널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채널이. 이런 얘기는 이번에 ACS에서 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 어디야? 그 소피아 대학. 불가리아의 소피아 대학과 또 어디였죠, 여러분들? 영국의 킹스 컬리지 런던. 킹스 컬리지 런던과 소피아 대학에서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지금 LK99은 이상한 채널이 생성된다. 그게 뭐야? 전자쌍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채널이 생성된다라고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여드리면 이 소피아 대학의 논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피아 대학의 논문에 그 내용을 좀 간추려서 쓴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주된 내용은 뭐냐면 전자를 위한 고속도로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채널이 삼각형 채널이 C축을 따라서 전자를 이동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전자 이동을 위한 자유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전반적인 핵심 요소는 채널이 납 양이온에 의해 형성된다. 결국에는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채널을 계속 제공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칸타 오가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이제 질의응답이 있는데 이 질의응답에 또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맥스가 누구냐면 독일의 막스 플랑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막스 플랑크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처에다가 그 보라 색깔 결정체 올린 사람이에요. 이 막스 플랑크 팀에서 LK99 절연체다.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을 이 과학적인 화학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ACS 논문에 나온 화학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맥스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화합물처럼 보인다. 이 독일에서 실험했던 그 물질 화합물과 지금 ACS 연구팀에서 연구했던 그 화합물이 다른 내용처럼 보인다. 왜 똑같이 LK99 해가지고 샘플 테스트 해가지고 논문을 쓴 건데 왜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LK99을 단순히 절연체라고 정의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독일에서는 그냥 절연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 연구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단순히 절연체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칸타 형님이 굉장히 멋있게 생기셨어요. 칸타 형님이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문제는 우리가 실제 LK99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퀀텀이 100% 이 물질에 대해서 다 밝히지 않았을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LK99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이 물질을 처음 보기 때문에 이 물질을 100%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 변수는 매우 많으며 구조의 약간의 차이가 속성에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막스 플랑크 팀에 주장하는 그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구조와 지금 ACS에서 주장하는 구조가 다르거든요. 구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의 약간의 차이 때문에 이 속성 자체가 아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LK99 자체의 속성이 절연체에 있다가 초전도체일 수도 있는 거고 속성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민감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칸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많은 연구진들이 LK99을 실험하고 있지만 그 실험이 퀀텀과는 다른 내용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퀀텀에서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맞다 아니다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근데 막스 플랑크 팀에서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걔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칸타가 이야기를 정리해줬네요. 초전도성에 대한 이론적 예측은 그리 쉽지 않다. 그 누구도 LK99이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실험적 결론을 내리는 것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라고 정리를 딱 해줬네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의 분위기와 신성의 어떤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LK99이 지금 결론이 안 나오고 있고 긍정적인 내용들도 최근에 좀 나와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뭐다? 한 번 정도 세력이 충분히 업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사이클을 한 번 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이게 진짜든 아니든 재료가 풀리겠죠. 지금부터 풀릴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APL, 국제학술지. 이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들 또 나와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표준년. 표준년은 이 APL의 국제학술지 그 작업이 다 끝나면은 샘플을 받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퀀텀으로부터. 그러면 샘플 넘어가는 시간 동안 또 주가 끌어올리겠죠.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표준년한테 퀀텀이 샘플 넘겼다. 결과가 안 나왔지만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죠. 퀀텀에서 최초로 국가기관에 넘겼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APL 논문 때문에 엠바고가 걸려있어서 샘플을 함부로 제공하지 못해요. 엠바고 때문에 샘플 제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APL이 약 한 2주 전쯤에 2주에서 4주 걸린다 했거든요. APL 논문 작업이 2주에서 4주. 그게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APL의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 발표가 나올 시점이 됐습니다. 논문이 통과가 될지 말지. 그래서 조만간에 좀 나올 것 같고 저는 9월 초 정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면 이번 주 주말 사이에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신성은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이 공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나머지 것들은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신성데이터테크가 투자 위험 종목에 걸려있죠. 그러면 투자 위험은 투자 경고보다 거래 정지에 대한 압박감이 더 커요. 투자 위험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물론 거래 정지 그냥 받으면서 에라 모르겠다고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세력들이 좀 더 자기들 계획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투자 위험이 풀리는 게 좀 더 낫겠죠. 좀 더 족쇄를 푸는 느낌이겠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일단 풀리는 시점까지 좀 끌고 가다가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에 뭐 재료를 풀 수 있겠죠. 아니면 재료를 맞춰서 국내 언론사를 통해서 풀 수 있겠죠. 왜냐면 기득권 세력들은 이미 국내 언론사 장악하고 있어요. 초전도체를 움직이는 세력들, 그냥 단타 세력들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큰손, 메이저급의 기득권 세력들이 초전도체 섹터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언론까지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재료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올라간 뒤에 5일 전이면 주가가 이미 올라간 뒤에 조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번이에요. 2번은 기준일 기준에서 15일 전단이기 때문에 8월 8일이에요, 여러분들. 8월 8일. 8월 8일부터 보는 거예요. 이 8월 8일부터 9월 1일까지 100% 이상 올라가면 투자 위험의 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8월 8일 종가 어디요? 여기죠. 이 자리죠. 그러면 종가부터 우리가 딱 계산을 하면 여기서부터 100%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한 요 정도가 되죠, 여러분들. 요 정도 수치가 돼요. 그러면 이때 가격을 좀 정확하게 본다면 한 요 정도 가격이 되거든요. 47,000원 정도가 돼요. 47,000원. 그러면 얘가 하방이 47,000원까지는 밀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밀리면 땡큐. 그죠? 밀리면 땡큐라는 거죠. 밀렸을 때는 이제 9월 1일부터 수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투자 위험에서 해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하면은 오히려 신성데이터테크가 투자 위험에서 해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거는 기술적인 판단일 뿐이지 세력들이 무조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세력이라는 존재들은 자기들이 원하면 투자 위험이고 나발이고 그냥 거래정지 받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올라오는 과정에서 거래정지 하루 받았죠. 투자 경고 받으면서 이미 올라오는 과정에서 투경이고 뭐고 그냥 나는 올려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냥 쫙 끌어올리다가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또 상한가 만들고. 이거는 세력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의 시나리오 안에서 조정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 세력들이 그런 심리를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내용들을 모르면 우리가 언제까지 조정받는 거야? 왜 여기까지 밀리는 거야? 이런 걱정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들의 시나리오 중에 몇 가지라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력의 심리를 우리가 최대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돈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결론이 안 났죠? 이 초전도체 테마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긍정적과 부정적 시장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너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다, 그죠? 이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데 뭐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열릴 땐 관련주가 올라가겠죠. 부정적인 분위기가 열릴 때는 관련주가 떨어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야 되는 재료가 확실해요. APL. 지금 당장은 이거밖에 없어요. 표준연은 그 이유고요. APL 머티리얼즈 논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학술지 재료가 뜨기 전까지는 주가가 뭐 잠깐 하루 정도 데이로 봤을 때 한번 급등 나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이게 뜨기 전까지는. 장기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APL이 떠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 APL이 국제학술지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표준연 그리고 아르곤이에요. 아르곤에서도 지금 방막필름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방막필름 작업해서 똑같이 지금 퀀텀과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르곤에서도 무슨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표준연. 그러면 APL 국제학술지에 통과가 된 상태에서 만약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다 이런 것들도 기대감이에요. 왜냐? 이미 앞전에 긍정적인 소스를 뿌려놨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들을 판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이것도 긍정적일 거다. 이런 생각이 기본 밑바탕으로 깔린다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로.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전도체 테마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업사이클이 한 번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랬을 때 업사이클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했을 때는 신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점 대비 주가가 덜 빠졌다. 가장 조금 빠졌다. 누군가가 주가를 강력하게 관리해주고 있다. 다른 종목들 낙폭이 심했죠. 과대 낙폭이 심한 종목들 이거는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뭐 이후에 다시 매수해서 관리할 수 있겠죠. 근데 신성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더 내려가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기간 안에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오는 종목들이 과대 낙폭이 심하지 않고 주가를 누군가가 관리했을 때는 보다 덜 빠진 종목들은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텔레그램방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뭐 초전도체 떨어지거나 신성 떨어질 때도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다 말씀드려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처에서 악재성 기사가 또 올라오면서 이 덴마크의 킴 레프만이 초전도체 확률 0%다. 일단 망언을 짓거리면서 주가가 잠깐 떨어졌었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일시적일 것이다. 왜냐면 이 킴 레프만이 주장하는 그 과학적 논리가 이미 구시대적인 논리예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퀀텀에서 업데이트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막 필름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계속 그 막스가 얘기했던 거를 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시적인 하락이다 말씀드렸죠. 실제로 일시적인 하락에서 다시 반등 나왔어요. 물론 ACS의 이 내용 때문에 반등이 나온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무료로 이 텔레그램방의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면 제가 한 분 한 분 좀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 이벤트를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선착순 200분께 드리고 있는데 110장 정도 110장 정도가 지금 나갔고 지금 80장 90장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신청하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텔레그램방에 소통이라고 신청을 하시면서 자동으로 참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입장도 하시고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대표님 저는 답장이 안 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은 다시 한 번만 좀 번거롭겠지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끝 4자리 있죠. 끝 4자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좀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성 데이터테크 관련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이 댓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초전도체를 응원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